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2021년형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파워트레인과 주요 제원은 거의 동일한데요. 우선 엔진은 기존처럼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가솔린 터보 엔진은요,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N라인 모델이 198마력으로 기존보다 20마력 이상 높아진 거에 비해서는 낮은 출력이에요. 엔진 회전수 5700rpm에서 105마력을 내는데요. 이는 사실 기존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또 여기에 4000rpm에서 15.0kgm의 최대 토크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최고 출력 36마력의 힘을 내는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합산 출력은 최대 141마력입니다. 이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솔린 터보 엔진, 동일한 전기 모터가 탑재된 셈입니다. 전장이 약 3cm가량 늘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범퍼 디자인 변경에 사용됐어요. 하지만 재밌게도 실내 공간이 좀 늘었는데요. 2열 무릎 공간이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이건 차량의 전장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패키징 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차량의 크기나 실내 공간은 기존 코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외관의 변화 그리고 편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차를 세워놓고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주행 질감, 소음, 승차감 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로 동작이 되는데요. 게다가 현재는 시속 20km 정도로 서행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EV, 전기차 모드로 동작 중입니다. 코나는 최근 소형 SUV 기준으로 볼 때는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 크기 구분에서는 소형 해치백과 흡사한 크기고요. 플랫폼 자체도 소형 해치백에 쓰이는 바로 그 플랫폼이고요. 서스펜션 설정 역시 딱 소형차급입니다. 사실 SUV의 특징이 거의 없어요. 다소 요란하고 노면의 소음과 진동이 소형차급 딱 그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다소 시끄러운 편이죠. 그리고 방음도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고속으로 달리면 풍절음이 꽤 많이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2열 승차 질감이 조금 거친 편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과 N라인의 경우에는 멀티링크를 장착해서 달라진 차량 스펙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도 2열의 승차감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가된 차량 무게,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2열 바닥에 배터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외모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상 1세대와 동일한 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세대 모델에서 지적됐던 단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응답력이 부족한 브레이크, 이 부분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통통거리고 퉁탕거리는 승차감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소형 SUV라는 이름 치고는 롤링은 작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한데요. 이렇게 요철이 심한 길을 지나면 후륜 쪽이 조금 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차량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멀티링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해요. 이 차에 탑재된 전기 모터가 최고 36마력의 힘을 더하고 전기 모터 특성상 초반 발진 성능이 조금 좋긴 하지만 기대치보다는 초반 가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와 N라인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20마력 이상 늘어서 198마력에 달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이브리드에 탑재되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 스펙이에요. 따라서 변한 거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아진 것 같은, 다운사이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차의 연비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리터당 17.4에서 19.3km를 달립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차량 무게도 이전 세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모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더 뉴 코나의 전면부입니다. 좀 더 눈에 띄게 재디자인된 주간 주행등 DRL과 날카로운 인상의 신형 후드가 적용돼서 전면부의 역동성이 조금 강조됐는데요. 다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코나를 포르쉐 마칸 같은 차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가 어찌되었건 신형 코나의 디자인은 흡사 예전에 유행했던 바이오테크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즉 생명체의 유선형을 차에 적용해서 볼륨감과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 사조였죠. 호사가들은 신형 코나의 디자인을 현대차의 충스러운 곤충 디자인의 한 흐름으로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기 역학적으로 보면 에어로다이나믹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전 디자인이 이런저런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선 굵은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매끈하고요. 이런 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섞여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면 범퍼 좌우 양쪽에 이런 에어브리더가 추가됐어요. 기존 코너에는 없던 건데, 사실 요즘 현대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이런 에어브리더를 넣고 있어요. 따라서 코나만 유독 역동성이 추가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브랜드의 디자인 변화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자동차는 이 부분을 코나의 캐릭터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또 이후의 세대 교체에서도 범퍼 하단의 에어로다이나믹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코나의 전조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스프릿 램프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DRL의 형상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안쪽 그래픽이 꽤 복잡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 조금 더 시인성이 좋고요. 더 화려해 보입니다. 전조등의 형상은 위아래로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 좌우로도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아래쪽에 가니쉬를 내서 눈매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안쪽에 전구 모양도 달라졌는데요. LED 전구 바깥쪽에 금속 질감의 구조체를 덧대서 전조등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도 이 부분이 빛을 받아서 DRL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BMW의 엔젤링과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헥사고날 라디에이터 그릴을 재해석했는데요. 위아래를 잘라서 반대로 뒤집어 배치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디자인 요소입니다. 전면부의 스키드 플레이트, 금속재는 아니고요. 플라스틱의 범퍼와 동일한 재질, 거기에 금속 느낌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된 거고요. 실제로 스키드 플레이트의 역할을 해낼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상, 나름의 액센트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대지 않았다면 신형 코나의 전면부 하단은 매우 밋밋한 인상이 됐을 것 같아요. 가로로 쭉쭉 분할해 놓은 느낌이잖아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변경을 살펴보면요, 현대자동차의 엠블렘은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후드 앞쪽 범퍼 위, 그러니까 아반떼와 동일한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코나는 전면 범퍼, 그리고 앞뒷면 휠하우스, 그리고 후면까지 이어지는 합성 수지 클래딩이 특징이었어요. 이 디자인 요소는 사실 현대차에서는 파격적인 요소라서 호불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2세대로 바뀌면서 이 클래딩을 없애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클래딩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합성 수지 코팅이 아니라 금속 질감이 나는 회색으로 도색을 했어요.
반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클래딩이 제고되고 바디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 좌우에 N라인 장식을 추가해서 기본 모델과 구별시켰어요. 새롭게 재해석된 클래딩은 전륜 휠하우스로 이어지고요. 측면에 스태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는 전면부 스키드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깔, 동일한 질감의 가니쉬를 추가해서 옆면 시각적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클래딩 계속되고요. 후륜의 휠하우스 역시 클래딩을 덧댔습니다. 후면 범퍼 하단에도 전면과 동일한 컬러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됐습니다. 후면부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동일해요. 앞쪽에서 이어지는 클래딩과 맞닿아 있는 후면 범퍼 측면부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후면 범퍼는 이 램프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램프가 범퍼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파격에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균형은 신형 디자인이 조금 더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램프 안쪽의 그래픽을 보면 이 램프는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사용됐고요. 쪽에는 리플렉터가 장착됐는데요. 위쪽 램프는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좌우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안쪽에 그래픽이 달라졌고 LED가 탑재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코나의 클래딩은 합성 수지 코팅이 아닌 회색 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디필러에 연결되어 있는 후측방의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에어로핀 이 부분이 기존에는 짙은 회색의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합성 수지 클래딩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와 휠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규격은 225, 45, R18 미쉐린의 그린 계열 타이어입니다. 18인치 투톤 휠입니다. 휠 형상이 꽤 복잡해요. 기하학적으로 얽혀있는 모양인데요. 이 디자인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 아니고 기존 2020년형 코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던 휠을 약간 바꾼 형태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나 내부의 전체 형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시각 정보 장치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 클러스터에는 신형 UI 그래픽이 적용됐는데요. 이건 10.25인치입니다. 아울러 센터 디스플레이 역시 10.25인치로 확장됐습니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메인 대시 위쪽에 형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이요. 센터 디스플레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크래쉬 패드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최대한 수평을 이루도록 뒤쪽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량은 코나 하이브리드 최고급 트림인 인스피레이션이고요. 에어벤트와 공조기 등의 제어부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안전벨트 인디케이터가 여기 와 있어요. 운전석 전용 공조 버튼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앞뒤 2존 오토 에어컨이고요. 센터 패시아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DC 12V 시거잭 하나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동작 램프 그리고 왼쪽에 2개의 USB 포트가 지원됩니다.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충전 전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데이터 겸용입니다. 이 차량에는 건식 6단 DCT가 탑재됐습니다. 반면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N9 모델에는 건식 7단 DCT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두 차량보다는 연료 효율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주요 편의사항을 살펴보면 1열의 열선은 3단계, 냉풍 3단계, 스티어링 힐 열선 지원되고요. 반대편 보조석에도 열선 3단계, 냉풍 3단계 그리고 이건 후방 감시 카메라를 강제로 켜는 기능입니다.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후방 감시 카메라는 이런 형태고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주차 가이드선과 스티어링 연동이 지원됩니다. 또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1열을 위한 컵홀더 2개 지원됩니다. 이 안쪽에 푸른색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코나에만 있는 독특한 수납 공간인데요. 큰 핸드폰 그리고 조그만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간입니다. 크렐 사운드의 스피커들이 탑재되었습니다. 1열 좌우에 위치한 에어벤트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 스티어링 휠 제어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간거리 변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두 선택 버튼이 있네요. 이 차량은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의 좌석은 현대자동차의 일반적인 소형차 좌석 디자인 그대로고요. 가죽은 조금 거칩니다. 좌석 가운데 부분에는 타공된 가죽이 덧대져 있고요. 예전에 친환경 차량에서 흔했던 청색 스티치 그리고 청색 파이핑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색 원톤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을 위한 열선은 2단계 지원되고요. 2열 좌석 가운데에도 타공이 되어 있지만 냉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편의사항들을 살펴볼게요. 2열 가운데 좌석 등받이에 있는 팔걸이를 내리면 이쪽에 컵홀더 2개 지원이 되고요. 센터 터널 끝단에는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충전용 USB 포트 하나와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등받이 포켓은 보조석에만 하나 지원되고요. 그물망입니다. 새 차라서 아직 쫀쫀한데 이게 결국에는 늘어나면 조금 처질 거예요. 요즘 소형차급에는 등받이 포켓도 하나만 지원이 되죠. 아쉽긴 하지만 요즘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코나에도 보조석에 워킹 디바이스 스위치가 지원이 되네요. 이건 보조석에 사람이 새로 탈 때 또는 보조석 뒤쪽에 앉아있는 2열 승객이 무릎 공간을 조정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요. 좌석 방석의 위치 앞뒤로 조정되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정됩니다. 요즘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거의 모든 SUV에 워크인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코나는 SUV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형 해치백 수준의 크기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는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이런 형태의 썬루프도 다소 큰 편입니다. 코나의 2열 무릎 공간이 기존 대비 13mm 늘었다고 하는데요. 13mm면 1.3cm?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손가락을 폈을 때 이 공간 정도 더 넓어진 셈이에요. 170cm대 중후반인 분들은 실제로 앉으면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코나는 같은 세팅에서 무릎이 등받이에 닿을 정도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형 현대자동차 코나 하이브리드의 전반적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재미있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